김민석 후보가 스스로 불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고 친석계 후보나 스피커들도 계속해서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너무 심합니다. 김민석 후보한테 불리한 걸 계속 건드는 느낌입니다. 단단히 꼬이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뭐 정신 없었죠? 네, 현장에서 사실은 지방선거 때 저쪽 김민석 후보 쪽이나 송영길 후보 쪽에 계시는 분들 보면 저 지방선거 때 다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밖에서 뭐 저희 자발적 지지자들이랑 막 하고 있으면은 양복 입고 차에서 탁 내려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해요. 예, 저한테 예. 어이구 이러면서 근데 그 느낌이랑 웃음이 뭐라고 해야 되지? 니네들이 되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지금 만날 네. 때. 그래서 제가 그 청주에서인가 대전에서 그 느낌을 받고 막 더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지지자들 우리 같이 운동하시는 정청래 후보 응원하는 지지자들 봤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막 그래서 제가 울었거든요. 맞아요, 저 봤어요 우는 거. 와 분하고 막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뭐 지나가면서 시비 거는 사람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괜히 와가지고 툭 치고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막 훑어봐요. 그래서 제가 또 특전사 채용시 출신인데 예. 거기서 괜히 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유 왜 그러십니까 하고 그냥 예. 저쪽 가서 하시죠. 뭐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김대우 기자한테는 시비 거는 사람 없습니까? 저희 우리 같이 다니는 강지호 기자가 예. 얘기해 주긴 하는데 예. 제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을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함부로 못 보니까 건드는구나. 항상 아, 그거 괜찮네. 그래도 저는 예. 의견이 좀 달라도 예. 가서 인사도 하고 예. 하려고 이제 마음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 근래는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곳에 서 있어도 인사는 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다녀보면 전반적으로 느낌은? 저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쪽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 기초의원들이랑 예.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느낄 때는 줄 선 사람들이 엄청 많게 보이거든요. 줄 세우기. 예. 그래서 이분들이 1인 1표제를 알고 있고 의식을 하나? 이거 자기들이 당권 잡으면은 이거 바로 없애겠다고 하는 식으로 느껴져요. 아 그렇군요. 네. 이준 위원장 뭘 느꼈어요? 다니시면서? 저는 그냥 일단 뭐 당원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그 격화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뭐 상대 후보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야유? 야유, 선거 그 방해 수준의 야유 이런 게 너무 심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앞에서 이제 박수도 그냥 적당히 치고 양쪽 다 치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일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제 뒤에서 막 네가 언제 그랬는데 뭐 이런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아, 제가 또 발표를 분명히 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원래 이제 내빈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조용히 있거든요. 저쪽 말에도 박수치고 이쪽 말에도 박수치고 뭐 아니면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 뭐 맞습니다 이 정도는 하더라도 상대 후보가 뭔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네거티브적인 반응은 안 하거든요. 근데 막 옆에서 그랬잖아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원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거기는 다들 자기들이 다 우리 편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그냥 쉽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건 TV를 뭐 계속 이건 하고 TV 또 있다면서요? 언급을 해주시고 또 네.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구독자가 정체되고 있는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이렇게 우는 영상 쇼츠가 많이 돌았었잖아요. 네. 그게 첫날 끝나고 결과 본 다음에 아니요 우셨던 결과 거예요? 안 보고요. 첫날 토요일 날 네네. 그때 어디서 끝났죠? 대전에서 끝났나요? 네, 대전에서 대전에서 끝났어요. 그때 대전에서 네. 혼자 결과 듣기 앉아서. 전에 그러니까 연설 그렇구나. 듣고? 아니요. 연설 듣기 전에 이제 후보들이 막 아, 들어가잖아요. 입장. 근데 네, 그때 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봤던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지역 정치. 네,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쓱 아유 거기에 그거 하고 있어라고 하는 표정과 그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네. 더 소리쳤죠. 소리치는데 우리 그 자발적 지지자들이 우리 정청래 후보 미는 지지자들이 땀이 다 젖어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다 젖어가지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냥 감정이 확 울컥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현안들 조금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정청래 당대표가 상승폭이 가장 컸어요. 전체에서 39.6, 김민석이 28.4 이렇게 됐는데 이전에 비해서 정청래 후보는 2.7%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네. 김민석 후보는 0.4%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정청래 대표가 진보층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뭐 보수층에서도 김민석을 앞서고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앞서고요. 진보층에서도 앞서고 모든 이념 성향을 막 나오고 앞섭니다. 그리고 연령층에서도 70대 이상 어르신들만 빼고 60대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가장 앞서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외연확장의 그렇지 적임자네. 가장 적임자다. 박수 한번 치면 안 됩니까? 수치로. 증명이 되네. 어렵게 생각을 해. 정청래 뽑으면 되겠구만. 그러네. 보수층도 중도층도 다 끌어오게 생겼는데 뭐 이게 젊은 제일 사람도, 좋아. 젊은 사람도 좋아하고 네, 그죠? 젊은 사람도 좋아. 네. 자 그리고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에서는 딱 붙었다. 39.9 대 39.8. 이게 이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 이렇게 하거든요. 여론조사 상으로 하면 곳에서는 좀 차이가 조금 더 났는데 이 조사에서는 거의 붙어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마지막에 승부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흥미로운 건 이제 호남의 사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00명 조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호남에서 정청래 38.6, 김민석 42.1, 한 4%포인트 정도 차이 났거든. 3.5 뭐 그 정도 차이가 났는데 3.5%. 요 정도만 만약에 격차가 박빙 승부로 가면 수도권 서울 경기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한 10%포인트 가까이 앞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 네. 그러면 사실은 차이가 꽤 벌어지죠. 왜냐하면 서울 경기 인구 당원 권리당원 숫자가 호남보다 많기도 하고 투표율도 높아요. 과거에 쭉 투표율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나왔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다만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안 좋잖아요. 네. 47.7 정도 나왔는데 여론조사 꼬사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48.5로 부정평가 더 높아요. 데드크로스가 있고요. 4%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주로 어디에서 빠졌나 봤더니 20대가 많이 빠졌고요. 18.8. 근데 20대 못지않게 많이 빠진 게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20대 빼고는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주로 빠졌다. 대략 느낌이 오잖아요. 레버러지도 핵심 지지층들이 좀 마음이 좀 차갑게 식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여전히 좀 지속돼 있고 전당대회에서 또 명팔이 하는 김민석 행태나 그 지지자들 행태에 대해서 좀 못마땅함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그 신천지 네. 애들 다니는 술집이나 이런 데 음식점 가면 테이블마다 이게 패드가 다 있는데 예. 거기가 온통 신천지로 도배돼 있어서 제 주변에서도 민주당이 신천지요? 이렇게 반응이 올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약간 거리를 두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안에 전당대회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생각해야겠다. 그렇지, 이게 맞아요. 하나였고 맞아요. 저 두 번째로는 이번에 지금 집계가 나오는데 26년도에 신규로 개설된 계좌가 40%가 2030이래요. 그런데 2주 전에 나왔던 레버리지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나왔던 기사 보도가 파산 신청되는 계좌 60%가 2030이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과 관련돼 가지고도 엄청나게 타격이 크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아젠다적인 거를 정부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민주당에서 너무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해야 한다. 그 부분이 좀 하시니까 오늘 정청래 후보가 그 페북에 메시지를 한 3개 정도 낸 것 같은데 중요한 것들을 많이 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 그게 네. 지금 걱정이 된다. 상속하는데 그 상속 조건을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민주당 안에서 후퇴한 거거든. 정부안이.
재경부에서 지금 만든 게. 그래서 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저도 의견을 드렸었고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경공에서도 이 얘기를 좀 다뤘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해서 주식시장 개혁위원회 만들겠고 시장 전문가로 그다음에 생태계 제대로 조성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빠른 개혁 입법으로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 상법 개정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속도를 붙여가겠다 이런 메시지 냈고요.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하고 TV 토론회에서 레버리지 네. ETF 관련해서 네. 세게 한번 팼잖아요. 맞아요. 그 관련된 메시지도 오늘 올렸던데 저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김민석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됩니다. 어제 TV 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 정진래 대표께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수위를 올려가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2차 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이것도 하나 올렸어요. 아니 계속 올려 지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읽어주시죠. 2차 TV 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 댔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발의를 계속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사과도 안 했다.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 네. 마지막은 좀 노래 문구 같네. 못 믿을 사람. 아니 근데 아니 감성은 60대 감성이야 김대우 기자. 그러니까 트로트 감성이에요. 트로트 감성. 딱 근데 어울려. 언론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네. 항상 언론 얘기하지만 예. 이런 거를 올리거나 뭐 정책을 이야기해도 아무데도 다뤄지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가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잖아요. 네. 네. 뭐 좀 진보적이라고 했던 뭐 한경호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뭐 전두환 때 땡전 뉴스 마냥 땡하고 TV나 유튜브 키면은 정청래 대표 욕하는 거밖에 없어요. 모든 패널이. 아 그런데 맞아요. 보지 마. 왜 보래? 박시영 아니 TV만 뭔 보십시오.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 아 그러니까 진짜 마음 편하게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김민석 후보께서 왜 제 이름을 이렇게 자주 거론하세요? 그러니까 토론회 때도 3번 하던 오늘 맞아요. 또 경공 가서 또 한번 신천지 있잖아요. 네네네.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하는 신천지와 2022년 이야기했던 신천지 개입 의혹 그러니까 그 이낙연 표 10만 네. 표의 진실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의심했잖아요. 네. 근데 김민석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밝힌 신천지 의혹은 단순히 신천지 개입 의혹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삼자 비밀연합.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신천지. 세력이 비밀 연합에서 연합을. 뭔가 판을 흔들려고 한다. 네, 네. 그리고 반명 분열주의의 정점은 정청래에 있다. 이렇게까지 네, 네.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신천지 세력하고 정청래 손을 잡고 뭔가 꾸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들리죠. 네. 들리잖아. 네.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정청래 후보가 물었잖아. 신천지 의혹, 개입 의혹 근거 대라 하니까 아니 지금 개입한 거에 대한 근거는 말을 못하고 2022년 사례만 얘기해. 그러면서 김어준도 떠들었고 박시영도 얘기했고 누구도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네. 이거는 진짜 여기를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국민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김대우 기자 한마디 해줘. 저요? 응. 당이 뽀개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나만 살면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번에 연설 때도 잘 보면 중도 보수 확장을 자기가 당대표 되면 쫙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나 이런 개혁신당 또는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접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아침에서 이제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경공에서 2030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국무총리 하실 때 청년 정책 관계 회의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민주당에는 모경종 의원, 국민의힘은 우재주 의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씩 쌓이다 보면 아 지금 뭐 이 행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모두의 민주당 그리고 행안부에서 토론회하는 것도 모두의 토론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꾸고 있는데 그 모두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끝내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재명을 포섭해서 이걸로 바꿔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당에 애정이 있으면은 그렇게 당원들을 신천지로 몰고 모욕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롭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우려스럽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생각합니다. 모두의 민주당 그 얘기하니까 네. 아까 여론조사 보면 모두의 국민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는 정청래다. 정청래잖아. 모두의 저는 민주당에 네. 어울리잖아. 위원장님한테 네. 좀 당에 계시니까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정체성도 없고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 엄청나게 약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엄청 약해져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EPL이라는 뭐 축구 그 영국 리그 프리미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그러니까 가치와 철학이 튼튼하게 있는 팀은 어떤 새로운 mem버가 들어오면 그 전통과 이념 철학에 녹아들어요. 아.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새로 들어온 멤버가 자기들이 주인이고 여기에서 개선 장군 마냥 막 흐트러 놔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음. 사실 코어 지지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뿌리가 깊고 제가 볼 때는 그 정신도 제대로 박혀 있고 알아요 다. 그런데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정신 못 차린 건 있고 어떤 센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주눅 들고 있고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알고는 있는데 소리를 못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분위기. 만약에 당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런 거를 조금 좀 튼튼하게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다음 민주당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박힌 돌 빼내는 그런 형국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식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목요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에 순회 경선 하지 않습니까? 음. 투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까먹고 있어서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제주, 인천의 경우에는 어제 온라인 투표가 어제 끝났어요. 오늘하고 내일 낮까지 이제 그 ARS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내일 날까지. 그리고 내일까지이고 강원,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해요. 어제 오늘. 그리고 못 하신 분들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ARS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온라인 투표율하고 문자 투표율하고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온라인 투표율까지만 되게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캠프에. 문자 투표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당일날 그냥 발표해서 합산해서 그냥 발표하는데 대체적으로 전해 듣는 얘기는 온라인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되게 압도를 하고 문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긴다고 합니다. 대략 흐름은. 왜냐하면 문자 투표는 되게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세요. 이해되시죠? 네. 이제 그런 그래서 어떤 투표율이 높으냐. 그러니까 대개는 예를 들면 온라인 문자 투표율은 대개는 한 10% 차지한다고 그래요. 비율이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50% 투표율이 나왔다. 그러면 한 40%는 온라인 투표, 10%는 문자 투표. 지금까지는 그런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 투표에서는 근소하게 정청래 후보가 이깁니다. 이기는데 문자 투표에서 많이 진다고 그래요. 대체 큰 흐름으로. 문자 투표라는 게 ARS ARS 문자 투표가 아니라 ARS ARS. ARS 투표에서 많이 진다고. 전화가 오는 거. 오는 거. 예, 오는 거. 직접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네. 오는 거 받는 건데 문자 투표가 아니라 ARS 정정할게요. ARS 투표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아직 남았으니까 ARS 투표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특히 제주도가 좀 투표율이 낮더라고요. 인천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제주에 있는 분들 아직 투표 못한 분들 ARS 투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제주도 당원분들이. 뭐라고? 요번에 국회의장님 지금 제주도가 휴가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네. 사실 휴가철이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어. 네. 투표율을 높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이번 주까지가 휴가 좀 많죠. 그렇죠. 다음 예, 주부터 예. 조금 극성수기죠 지금. 예, 네, 지금이 네. 그런 아이들 학원 쉬는 시기. 예, 예. 시기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좀 이어가 봅시다. 호남 얘기하기 전에 어제 KBS 토론회가 있었고 오늘 이제 경공에 어제 이제 정청래 후보가 경공 나왔고 오늘은 김민석 후보가 나왔는데 어제 KBS 토론 중에 혹시 인상 깊게 본 대목이 있으면 좀 소개해
해주시죠. 어떤 대목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저는 일단 뭐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완승했다 이렇게 느꼈어요. 진짜. 이유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1차 토론회 끝나고 나서도 제가 했던 평을 그대로 유지를 하자면 그 김민석 후보는 의외로 정책을 모른다. 정청래 후보는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1차 토론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이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마치 정청래 후보가 되면 이거 완전 흔들릴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전 예상 질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하는 거 다 얘기하라는 뜻으로 판을 깔아준 것 같은데 맞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눈동자 흔들렸어. 네. 그리고 막 그 전에 내가 그 새만금에서 현대차 했을 때도 잘했고 이번에도 내가 잘할 수 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 잘할 수 있는지 말을 하라는데 말은 안 하고 30초를 겨우 메꿨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당과 네. 국회 가서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네.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 성공시키려면 뭘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 네. 아니 이건 너무나 예상 질문인데 나 어떻게 깜짝 이렇게 놀랐어, 못하지? 진짜.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공부한 것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재미나이에 그 넣어보기만 해도 그냥 한 페이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법 만들어야 되고 산단 지정해야 되고 광역 교통망 해야 되고 정주 여건 만들어야 되고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가 많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김민석 후보의 그 멀끔하고 스마트한 이미지에 속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토론회 때는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뭐 노동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냥 문화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든 좀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이제 비교 변별이 좀 되도록 하면 좋겠다. 부동산 얘기할 때도 LH 문제를 딱 짚잖아요. 맞아요. 예, 짚어낼 줄 알잖아요. 김도 기자는 뭐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지난번이랑 이번에 보면서 음. 이제 이준희 의원님 잘 짚어주신 것처럼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지 왜 당대표로 적합한지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면 이재명 정부와 제일 잘 맞고 제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미디어 토마토도 20대가 여론조사 18.8%가 떨어졌잖아요. 네. 엄청난 수치, 처음 보는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었던 게 뭐예요? 2030 인구수가 125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사람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청년 최고위원 그 누구였죠?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후원 해주고 싶다 이런 글을 올리면 안 정민철. 됩니다. 얘기도 꺼내지. 네, 대통령 이런 거 글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2030 해왔던 게 이 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옆에서 이야기들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네가 반대로 얘기해? 그럼 당신은 반명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대로 가면은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예. 정 총리에게 묻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관리 감독했습니까? 했다면 출시 전 자체 외부 스트레스 테스트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장 전날 코스피 시가총액의 49%를 차지했는데도 16개 상품의 동시 상장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르륵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답하십시오. ETF 도입 관리 감독했습니까? 했다. 판단 책임이고 안 했다. 감독 책임이고 대통령에게 위험을 보고했습니까? 했다. 안 했다. 다 잘못이야. 친명 외치면서 대통령에게 부담만 떠넘겼다면 진짜 반명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 공개하십시오. 자, 이게 나왔죠. 4월 21일 삼전 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 가능 국무회의 의결 마지막 땅땅땅 누가 때렸다? 김민석 총리가 땅땅땅 의결한 겁니다. 이거 팩트죠. 근데 이땐 왜 김민석이 국무회의를 진행을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 인도 베트남 순방 출국 4월 19일에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4월 21일에는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거죠. 그리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때의 의결로 삼전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거예요. 자, 이제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여러 명이 아니 레버리지 ETF 국무총리 당신이 의결했잖아. 책임지고 사과해야지. 이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김민석 측 레버리지 ETF 도입 김민석이 지시 허위 사실 법적 조치 예정 자기는 관여한 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말에 함정이 있다. 김민석 측은 레버리지 ETF 도입은 김민석 총리의 지시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즉시 법적 조치할 것이다. 트위터 등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웹자보가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월 총리가 주식시장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는 내용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김민석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일단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역시 김민석의 배신의 DNA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김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한 거예요.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자, 김민석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죠. 가짜 뉴스라면서. 자기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야. 자, 분명한 건 김민석이 총리 시절 의결한 건 팩트죠.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은 김민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시한 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죠. 그럼 누군가가 지시한 거란 뜻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김민석은 레버리지 ETF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거라고 대국민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대통령이 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 김민석이 했으니 책임지고 사과를 하던가 대통령이 시킨 일이라고 말을 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거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김민석이 내가 지시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김용범 실장이 욕먹고 있는데 김용범 실장이 제안할 수는 있죠. 하지만 김용범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 하면서 그런 것도 몰랐나? 권한만 빼먹고 책임은 피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한 거는 아닐까요? 자, 이제 이지선다 문제만 남은 거예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질 거냐? 내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실직고 할 거냐? 야, 재밌어지죠?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이 문제는 답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김민석은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말까지 해버렸죠. 정청래 후보가요.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나 정청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김민석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적 없다고 말을 하면 그 불똥이 대통령에게 튈 거라는 걸 생각 못 합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대국민 고자질을 한 거라니까. 만약에요, 정청래가 국무총리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 본인이 책임진다고 말했을 겁니다. 대국민 사과했을 거예요. 김민석과 정청래의 차이가 이런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은 빨리 오고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가까이 두고 쓰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요.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친명팔이 하던 민주당의 의원들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뒀기 때문에 대통령감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정치인의 측근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들끼리는 가치와 신념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저 둘이 친하구나. 저 사람들끼리 뭉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을 좀 볼까요? 김용, 정진상. 이들의 가치와 신념이 보입니까? 그저 말 잘 듣고 토달지 않는 게 측근의 기준 아닐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줄까요? 아니 지켜줄 능력이라도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오고 오래 갈 거라는 제 예측의 근거는요. 이재명 대통령 주위 사람들입니다.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한다고요. 과연 그럽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레드팀을 곁에 둔다고요. 과연 그래요? 실력 없는 간신들만 주위에 바글바글거리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뉴 이재명 유튜브 채널들 보세요. 이것들이 무슨 평론가입니까? 그저 이재명 찬양만 하고 있잖아요. 연임의 영생의 아주 가관이잖아요. 그런 애들을 또 챙겨주잖아요. 그러니 이놈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TV, 오마이뉴스TV,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보세요. 썸네일 보세요. 가관입니다. 그런 애들을 챙겨주니 서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은요. 레버리지 ETF 최종 승인자라는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노사모까지 움직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 진짜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을 두고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위해서만 일했다면요. 국민들이 아래에서부터 연임을 요구했을 가능성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요.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너무 거물로 키워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의 측근들을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법인데 우리는 그걸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잖아요. 검찰한테서 이재명을 지키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을 키우고 윤석열이 이재명을 키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더 귀하게 느껴지죠. 자, 김민석은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야, 참 김민석다운 변명이죠. 누군가는 지시했다. 근데 그건 내가 아니다. 국무총리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죠. 대국민 고자질을 하는데 이렇게 대응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냥 뭉개고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응을 해버렸죠. 아주 비겁하게 책임 회피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죠. 김민석이. 거기다가 섬유화가 기름을 부어버리네. 예.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나와서 정청래가 탈당 안 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개소리를 막 늘어놓는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레버리지법 국회가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대표가 정청래 대표였어요. 통과시켜 놓으니까 거부권 행사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 그거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발언이에요. 뭐가 진실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국회가 통과시켰다. 그러면 너는 표결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게 다 있지? 섬유화가 이 레버리지 ETF 건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기름을 부어버리네? 역시 이 김민석, 이재명 주변에 모질이들이 너무 많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한 게 아니잖아요. 금융위가 주도하고 시행령 개정이에요. 대통령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시행된 행정부의 정책 결정이에요. 국회 본회의 표결 문턱 근처도 안 갔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거잖아. 시행령 몰라? 대통령령 몰라? 통과시켜 놓으니까 거부권 행사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이 지랄을 하고 앉아 있어. 대통령령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리?
아 진짜 이 무식한 아줌매가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최고위원을 하겠다고 뭐 하는 겁니까 수준이 김민석을 돕는 거야 죽이는 거야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려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려요 섬유화가 아 땡큐야 아주